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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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헤어졌다는 게 실감나 이별의 무게. 오늘 11월 24일 첫 노래로 슈퍼키드의 취한 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래도 행복.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11월 24일 첫 노래로 슈퍼키드의 취한 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이게 어두워지네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시민 DJ 강 DJ님께서 하는 이제 음악 카페 그 시간대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괜찮았어요. 햇빛도 좀 찌고.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점점 날씨가 이상해지네요. 네. 이게 날씨를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네, 계속 비가 온다니까 혹시 뭐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위쪽 지방에서는 이제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사람들이 많이 설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여기 울산은 눈이 그렇게 잘 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겨울은 눈인데, 네, 네, 약간 신기한 광경을 보게 생겼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어디냐?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음식을 찾아서, 네,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소설. 네, 어제 그 절기상으로 어제 11월 23일이 소설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얘기 못해서 오늘 제가 약간 하루 느리게 소설에 대해서 아주 잠깐 한번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저희 핸드폰 스마트폰 야음상가 시장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신청곡欄에다가 이제 신청곡 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올리셨어요 또. 네. 제가 아는 분들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인지. 네. 일단 진아님께서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오은정의 울산아리랑 신청하셨고, 그리고 행복나라님께서 노사연의 바램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님께서 김용님의 이제 내장산 신청하셨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 분이 어떤 분인지 뭔가 예감이 가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의 신청곡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의 울산아리랑 그리고 김용임의 내장산, 노사연의 바람까지 세 곡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은정의 울산아리랑 그리고 김용임의 내장산 그리고 노사연의 바램까지 이 신청곡 세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찾아서 를 하는데 오늘은 바로 김장에 대해서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장하는 시즌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김장에 대해서 아주 잠깐 한번 슬쩍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이제 월간 이벤트로 김장대 축제를 하잖아요. 네,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김장에 대해서 또 슬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잠깐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월간 이벤트 김장대 축제니까 가족과 함께 오셔가지고 김장도 좀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김치나 아니면 굴 같은 것도 또 싸게 파니까 네, 오셔가지고 또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공연이라든 것도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가을에 기온이 딱 내려가게 되면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장에 대한 화제를 나눕니다. 김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김치를 이제 담그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해산물로 이제 양념하고 발효시킨 이제 한국적 방식의 채소 저장식품을 일컫는 그런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오래된 기록이 이겁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김치라는 게 존재했을 거라고 그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음식을 좀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계층과 지역적 차이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그냥 식사에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죠. 밥과 김치는 가장 소박한 끼니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연애에서도 김치는 빠질 수 없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반찬입니다. 어딜 가든지 뭐 밥을 먹든 뭐 쇠줄을 걸치든 뭐 뭘 막걸리를 먹든 뭘 하든 그냥 김치는 그냥 꼭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네. 김장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들의 이제 그런 뭐 자연 환경에 대한 이제 이해를 통합한 음식 문화로 지역 생태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수한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제 개발합니다. 따라서 김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뭐 자연적인 주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네, 김장 준비는 매해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봄철이면 각 가정은 이제 새우라든지 아니면 멸치 등의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서 이제 발효시키고, 여름에는 2, 3년 정도 동안 이제 저장할 이제 천일염을 구입해서 이제 쓴맛이 빠지도록 하고, 늦여름에는 빨간 고추를 말려가지고 이제 가루로 빻아서 이제 두죠. 네, 그리고 이제 늦가을에는 이제 주부들은 이제 날씨를 고려해서 김장에 알맞는 날짜를 결정하게 되는데, 김치를 담아서 이제 시원하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저장해서 이제 최고의 맛을 얻으려면 적절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김장 후에 가정마다 김치를 나눠 먹는 관습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생각이 공유되고 축적이 되는 건데, 이게 김치를 이제 서로 이게 담그면서 서로 이제 그 나눠 먹으면서 이제 뭐 김치는 뭐 어떻게 하면 맛있다더라,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저장을 하면 그 보관을 하면 괜찮더라, 뭐 어떻게 하면 좋더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게 이제 공유가 되니까 점점 발전되고 그런 겁니다. 네. 김장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오랫동안 해진 음식 풍습인데, 해외에 거주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김치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해가지고 김장을 담근대요. 네. 지리 조건과 기후가 각 지역마다 독특한 그 김장을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전역에 걸쳐서 김장 문화는 매우 동일합니다. 김치는 한국인들에게 이제 필수적인데, 어디에 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장을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국가의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장해서 오래 먹기 위해 또 맛과 영양을 높이기 위해 채소를 이제 소금이나 식초에 절이는 것은 많은 사회에서도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정착하면 우리나라의 김장과 정착 지역의 관습을 결합해서 더욱 창조적인 변형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김장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도 공유하게 되는데, 따라서 음식으로서의 김치와 종합적 요리 관습으로서의 김장은 한국밖에 여러 그 뭐라고 해야 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이 김장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김치 같은 거 그냥 요즘에는 외국에도 이제 가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우리나라 그런 슈퍼 같은 그런 데서 가끔 가다 이제 김치를 되게 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을 안 하거나 그런, 그냥 굳이 먹고 싶으면 이제 되게 외국에는 그 김치 파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송시키는, 뭐 이게 뭐 친척 누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먹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직접 그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 김장을 조사하면서 되게 그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외국에서 만든 김치랑 우리나라에서 만든 김치랑 좀 맛이 좀 다르겠죠, 이게. 아무래도 뭔가 환경이란 이런 건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한번 그 다른 나라에서 담근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맛이 나는지.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 김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이 매드클라운의 못 먹는 감 그리고 양희은의 슬픔 이젠 안녕 듣고 이 김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산이 매드클라운의 못 먹는 감 그리고 양희은의 슬픔 이젠 안녕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김장에 쓰이는 특별한 방법과 재료는 세대를 통해서 이제 전승되는 중요한 가족 유산이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전승 방법은 바로 부계 가정에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는 것이 바로 어, 그거죠. 네, 가정마다 특수한 김장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 결혼한 며느리에게 중요한 그런 뭐 문화적 적응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되는데 유서 깊고 저명한 가문의 여성들은 김장 요리책을 출간하고 김장 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 김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하게 되는데 여성의 노동 품앗이 모임에서 특히 뛰어난 김장 기술과 지식이 있는 이들은 김치의 간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김장의 지식과 기술은 또한 학교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서 전승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는 김장에 대해서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많은 유치원생들은 이 김장 수업에서 김치를 담가 먹으면서 준비 과정과 매운맛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김장을 잘 담고 김치의 참맛을 아는 미각을 갖는 것은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 사회는 종종 외국인 주민으로 하여금 김장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소속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다고 하는데 김장 기술은 간의 여성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구전 전승하였고 재료 개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장법 같은 거는 이제 가족의 경험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장을 위한 전통적인 친족 관계와 협업이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문화재청은 201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한 73.8%의 한국인이 동거하거나 또는 동거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지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김장을 담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구성원은 그 가족 구성원이나 기타 지인을 통해서 김장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승하고 있는 건데 약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막 무슨 시어머니가 막 그 며느리한테 김장 담을 때 뭐 그렇게 담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막 구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김장을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어머니가 이제 딸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그냥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야기와 그런 같이 담그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서가 약간 그렇잖아요. 다 같이 이게 막 해가지고 이제 뭔가 정을 나누는 그런 게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야암상가 시장 월간 이벤트 김장대 축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 김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바버레츠의 론썸 크리스마스 듣고 이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벤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바버레츠의 론썸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우리나라 김장을 보면은 이제 일상의 비공식적인 전승 이외에도 이제 김장과 일반적인 김치 담그기 또한 공교육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김치 담그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더욱 정교한 김치 담그기를 배우게 되는데 요리학교에서는 김장 기술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김치의 역사라든지 뭔가 문화적인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공공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립
김치박물관이 있어서 김치의 역사적인 변화와 김장의 지역적 변형을 전시하고 이제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이제 포괄하게 되면서 많은 지역 사회는 서로 뭔가 새로 이제 전입한 사람에게 이웃으로부터 김장 방법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민자가 김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식 생활 방식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뭔가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뭐 김장 담그기 체험 뭐 이런 거 마냥 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연상되는 그런 문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김장이라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김장을 배우나요?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김장을 뭔가 그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참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네. 그러면 이거 담그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건가? 원래 김장하면 그 자리에서 또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네,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가 됐네. 김장. 더 넓게는 이제 김치를 담그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뭐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장은 한국의 문자체계인 한글이나 아니면 태극기와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광범위한 도시화와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은 가족이나 친지가 집에서 담아주는 김치를 먹습니다. 네, 이는 김장이라는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임을 보여준 사실인데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것, 특히 공동 작업인 김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입니다. 네. 김장은 또한 그 많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상기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 뭔가 그 자연을 훼손하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되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자연을 좀 없애더라도 뭐 좋은 건물이나 이런 걸 짓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뭔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제 집을 짓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절 같은 거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나무 막 몇백 년 된 뭐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절을 짓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서양 뭐 이런 데에는 뭐 그런 몇백 년 나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그 지어버려요. 네. 그 대신에 뭐 거기 옆에다 뭐 그림을 그려놓거나 그러죠. 네. 뭔가 그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걸 좋아하죠. 네. 김장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것에 대한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가장 우수한 사례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웁니다. 김치의 재료와 뭐 담그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지역과 아니면 가정마다 다양한데 김장은 월동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김장을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눔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김치도 없을 만큼 이제 가난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김장철마다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가 이제 대규모의 김장 행사를 조직하고 이제 수천 명이 이제 김치 담그는 뭐 이런 행사 같은 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걸 또 하죠. 네. 여기에서 담근 김치는 이제 모두 필요한 이들에게 또 기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담근 김치를 나누는 그런 풍습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들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함께 힘을 모았던 것처럼 지금 그 굉장히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추운 겨울을 좀 대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김장이라는 걸 이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김장이 지난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이거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걸 보호하는 네, 그런 그 우리나라 문화가 됐어요. 네. 그 이 세계 무형유산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등재된 게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 세계 유형유산에 몇 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일부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김장대 축제 하니까 저희 야암생활시장 많이 찾아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로 어제 11월 23일이 소설이었죠. 네, 절기상으로 또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 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나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우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점점 생기는데 지금 비가 오는 건가요? 모르겠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네, 하여튼 비가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이제 뭐 좀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번 2부에서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절기상, 네, 20번째 절기 이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어제였어요. 네, 어제 그 11월 23일이 이제 소설인데,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하루 늦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슬쩍 얘기해 볼게요. 24절기 중에 그 20번째 절기인 이 소설은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태양의 환경이 240도일 때고, 양력으로는 뭐 한 11월 22일에서 뭐 23일 이 정도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10월 달. 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후에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 전 약 한 15일 정도 전에 바로 이 소설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소설 후에 한 5일 정도를 묶어가지고 오후라고 삼는데요. 초후, 중후, 말후가 그것인데, 초후에는 무지개가 거쳐서 나타나지 않고, 중후에는 천기는 오르고 지기는 내리면서, 말후에는 패색돼서 겨울이 된다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삼후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 채비를 한창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뭐 따뜻한 햇살이 비침으로 소춘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로 이제 내려가면서 좀 이제 추위가 점점 시작되는 무렵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절기랑 이제 중국 절기가 다르죠. 이제 중국이 사실 우리가 하는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중국 중심이라서 사실은 한 15일, 한 2주 정도 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춥고 그런 게 이제 한 1, 2주 정도 뒤에가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들게 되는데, 초순의 헛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날씨가 급 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요. 네, 이미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그런 잔일이 남아 있는데,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나 아니면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하면서 이제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합니다. 또 겨우내 소 먹이로 쓸 그런 볏짚을 모아두기도 하는데, 한편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소설의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소설 즈음에는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날씨도 좀 추워지게 되는데, 이날 부는 바람을 손들바람,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하면서 뱃사람들은 소설 무렵에는 잘 배를 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이제 손돌바람과 관련된 전설을 한번 이야기해 줄 건데, 저만 온 건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갑자기 뭐 긴급 뭐 재난 문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니까 그 뭐야 배 타지 말라고 뭐 이렇게 지금 뭐 긴급 문자가 오는데 진짜 그 소설이라서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이 손돌바람과 관련된 전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나비의 그리워 말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나비의 그리워 말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듣고 왔는데 여기에 EXID의 핫핑크까지 총 3곡 듣고 왔습니다. 네, 잠깐 그 고개 페인 시설에서 뭐 좀 하느라고 네,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솜돌바람 그 이 소설에 이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심하고 또 춥기도 해서 사람들이 손돌추위, 뭐 손돌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손돌바람과 관련된 전설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고려 23대 왕인 이제 고종이 몽고군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도로 몽진을 하던 때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이관의 난을 피해서 이제 인조가 강을 건너는 때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몽고군을 피해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갈 때나 아니면 조선시대 때 이관의 난을 피해서 인조가 한진강을 건너는 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요즘도 그 이야기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공 중에 손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손돌입니다. 네. 되게 돌자가 이게 한자를 보니까 그 굉장히 그 계급이 낮은 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네, 돌이 이게 그 뭐 돌쇠야 뭐 그럴 때 돌이거든요 이게. 네. 하여튼 피난을 가는 왕을 모시고 백기를 서둘렀지만 왕이 보아하니 손돌이 자꾸 일부러 그런 것처럼 물살이 급한 백기를 잡아 노를 젓는 겁니다. 왕은 의심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물살이 세지 않는 뭐 간전한 곳으로 이제 백기를 잡으라고 했지만 손돌은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그 물살이 급한 그런 백기를 계속 잡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왕은 결국에는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상에서 손돌을 참수하고 말합니다. 네, 목을 댕강 잘랐다는 거죠. 네,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달이 났겠어요. 막 저쪽에서 막 몽고군이나 막 다른 막 병사들이 막 쫓아가지고 막 활 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그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는데 이 양반이 자꾸 막 되게 물길 센 곳으로 가니까 점점 막 더 불안한 거죠. 이 혹시나 이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드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목을 댕강 잘라버린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손돌은 죽기 전에 억울함을 하소연했겠죠, 당연히. 나는 아니 이런 데로 가야 된다. 자기를 밀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런 소용이 없고 이제 그냥 죽게 되는데 바가지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제 물에 띄운 이제 바가지가 가는 길을 따라 백기를 잡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살은 점점 급해지고 일행은 할 수 없이 이제 손돌이 가르쳐준 대로 바가지를 물에 띄웠고 바가지는 세찬 물살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제 왕을 실은 배도 이제 그 뒤를 따랐는데 무사히 무채 내린 왕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손돌을 의심하면 안 됐구나. 손돌이 정말 뛰어난 뱃사공이었구나 라면서 그 뭔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제 손돌을 죽인 후에 더더욱 세찬 바람이 불고 물살이 급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싣고 가던 말에 목을 잘라 이제 제사를 모셨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무채 도착한 왕은 곧 후회하였지만 손돌의 목숨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에 저쪽 그 뭐야 대곤면 대명리 덕포진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장지를 정해서 후하게 그 장사를 지내줬다고 하는데 이때가 10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쯤이죠. 네, 이 소설쯤만 되면은 이 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이 그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 잠깐만.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 저쪽에 그 강화도랑
뭐지 그 한강 이렇게 딱 대고지고 이제 인천이랑 강화도 그 중간에 있는 그 길목 그 수로 이게 물 흐르는 그 길 그목을 거기를 손돌목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네. 아, 그 손돌이 이 손돌이구나. 네. 좋은 거 알았네요, 오늘 또. 네. 또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나의 모르겠다. 그리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듣고 이 김장의 아니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이나의 모르겠다. 그리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빠르게 오건 늦게 오건 이맘때면은 눈이나 아니면 비가 오게 되고 겨울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 지난달에 심은 밀, 보리, 뭐 파란 싹이 추위에 움츠들고 있고 이제 양지에 겨울 나물이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무다다 잎을 떨어뜨리고 이제 겨울 채비하는 중에 이제 으름덩굴 파란 잎은 아직도 실지 않았구나. 네, 산 짚는 먹이 찾아서 이제 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까치와 텃새들이 유난히도 설치게 됩니다. 하루 한 발씩 이제 돌아보면서 뒷정리도 하고 겨울 농사는 뭐 밀, 보리, 마늘, 뭐 양파 같은 그런 거에 밭에 이제 두껍게 건물을 덮으면서 겨울을 이겨내게 도와주게 되는데 땅 얼기 전에 땅 녹을 때를 대비해서 부추밭에 재얹어주고 쪽파밭에 거름도 뿌려주게 됩니다. 논만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도 겨울 채비를 해야죠. 네, 비포장인 길이 겨울을 날 수 있나? 겨우내 물이 얼거나 가물지 않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집 짓고 이듬해 이제 길이 얼고 물은 끊긴 적이 있나? 뭐 그러니 이제 뭐 가스 배달차나 뭐 기름 배달차가 못 들어왔나?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뾱뾱이 같은 거. 네, 그 뾱뾱이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원래 말이 뭐였죠? 이게 뾱뾱이가? 보온 차단 아닌데 냉 차단제? 찬열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아시죠? 그 뾱뾱이. 네, 그 창문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거랑 이제 문풍지 그 뭐야 창문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좀 그 따뜻하게 겨울 낼 수 있는 뭐 이런 그 겨울 대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제 잠깐 그 슈퍼 가가지고 문풍지랑 뾱뾱이를 사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어제 안 붙이고 오늘 붙이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그 뾱뾱이 붙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머리 아파. 네. 근데 그 뾱뾱이나 이런 거 잘 붙여야 돼요. 그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이면은 이제 어떨 때 창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냄새를 뭐 뺀다든지 아니면 환기시킬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잠깐 창문을 열어야 될 때 이걸 잘못 붙이면은 그 뭐지 문풍지 같은 게 이제 껴가지고 이게 문이 안 열려요. 아니면은 그냥 다 뜯어야지 문이 열리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뾱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딱 분무기 같은 걸로 이제 뿌린 다음에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저희 성남 집에 그 성남의 제 고향 집에 제 방이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그 물을 뿌리고 이제 딱 붙여놓으면은 일주일?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뚝 떨어져요. 네, 희한하게. 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이제 미스테리지만 이것도 잘 붙여야 됩니다.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하여튼 뭐 거기서 뭐 기온이 다 떨어져가지고 영하 뭐 한 2, 4도, 5도가 되고 이제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김장을 하게 되고 시골은 배추 뽑은 날이 곧 김장하는 날이죠. 네, 김장 배추는 이제 더운 여름에 뿌리 내기 시작해서 추운 겨울까지 자라게 되니까 해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늦여름 비가 많이 온 해는 어린 배추가 죽어서 듬성듬성 자라고 가을 가뭄이 심한 해에는 누렇게 낙엽이 든게 되는데 가을날이 더운 해는 벌레가 극성해서 배춧잎에 모기장처럼 이제 구멍이 뿡뿡 뚫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김장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을 거둔 뭐 붉은 고추를 깔끔하게 다듬어서 방앗간에다 빻아서 이제 오거나 아니면은 김장 항아리를 이제 닦거나 아니면 그 담아야 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닦고 네. 그리고 봄에 담근 뭐 멸치젓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네, 건더기는 뭐 달아서 하고 이제 찹쌀풀도 이제 끓여 놓고 네, 뭐 찹쌀 방아 쪄 놓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제 김장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놓고 이제 뭔가 되게 날씨가 맑고 따스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김장이야 뭐 도시서도 해마다 했지만 이제 그때는 유폭이 담았다면 시골에서는 김장을 많이 하죠. 아, 김장 해가지고 먹고 싶다. 네. 그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김장을 하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네, 엄청 그 김장을 한 번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외할머니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뭐 거의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요즘에 김장을 거의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외할머니한테 그 김치 좀 보내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끼리 그 김장을 또 해가지고 먹거나 하는데, 아 갑자기 옛날에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그 김장하던 그때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네,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그 오늘 2부까지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뭐 쑥 얘기하다 보니까 2부 소설에 대해서도 이야기 끝났는데, 네. 아무쪼록 뭐 요즘 이제 김장철이니까 김장도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김장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좀 그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목도 좀 따뜻하게 목도리나 하든지 뭐 스카프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야암상가시장 월간 이벤트 김장대 축제를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또 김치나 아니면 굴도 많이 사가시고 김장 뭐 이게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사가시고 공연 같은 것도 하니까 많이 보시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뭘 들어드려야 되나?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버벌진트의 세상이 완벽했다면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생활시장 보이는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생겨나지도 않았겠지 전부. I've been going through some pains. 아무리 마시고 노래해봐도 여기 맘만 구석에 어두운 무언가 자리를 잡고 지워지질 않네. 거리를 내매이는 고양이들 같이 사람들